안녕하세요. 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자, 늘 이렇게 7월 한 달 동안은 참 무기력하고 좀 뭔가 저도 이제 무력한 마음으로 방송을 하는 것 같아요. 오프닝도 조심스럽고, 다 같이 힘낼 때도 없고, 그래서 뭐 제목도 점점 이제 시적으로 변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뭐 제가 감성팔이나 이런 거 할 생각은 없고요. 좀 더 냉철하게 어떻게 보면 시장의 큰 흐름, 제가 지난번 방송 때 보여드렸죠. 미국이나 중국, 중국은 좀 그렇고 일본 할 거 없이 다 이렇게 오른 와중에 한국만 2010년 이후로 박스권에 갇혀 있는 주식. 큰 흐름에서 보면은 요 파동일 뿐입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하지 마시고요. 저도 방송이 무기력하다 뿐이지. 그리고 뭐 냉철함을 잡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에라 모르겠다 하면서 올인하고 잡주로 가는 순간 정말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멘탈을 잘 지키시고, 방송을 며칠 쉬었지만 사실 지난 목요일인가 금요일인가 하여튼 그 방송 이후로 크게 펀더멘탈이 바뀐 건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제가 감정을 싣지 않고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증시의 스토리상, 증시의 이 스토리 어느 스팟의 한 흐름일 뿐입니다. 요 흐름일 뿐이고 너무 의욕 잃지 마시고 또 다음을 대비하는 차원에서 잘 도움이 되시는 방송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사실 지난번 방송 때 그대로 지난번 방송 때 쓰던 거를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바뀐 게 없어요. 보시면은 종목별 차별화 요새 보시면 가는 종목들만 가요. 그렇고 이벤트가 종료됐다는 부분. FOMC가 이제 내일 해서 그 다음날까지 새벽까지 제가 그 설명드렸죠. 그 프로세스에 관해서. 그래서 6주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FOMC가 결과적으로는 기대 런덕이었고, 이제 그 기대 런덕이 종료되면서 증시의 하락을 사실은 다 어느 정도 마음속에 갖고 계셨을 텐데, 물론 예전 같으면, 이제 금리 인하를 하는 거 아니야? 하면서 기대를 했을 테지만, 이제 그 기댈 언덕이라는 벽이 소멸된다는 거에 대한 의미, 이제 기댈 언덕이 증시에 주는 그런 어떤 큰 역할에 대해서는 자주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적어도 실천은 못 옮겼더라도 요렇게 빠질 것 같다라는 그런 의미는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늘 그렇듯 개인들은 요렇게 생각을 하고 기관이나 외국인 마인드는 이걸 찬스 삼아서 물론 더 큰 펀더멘탈이 나올 수도 있어요. 예상외로. 그렇지만 시장의 분위기를 냉철하게 판단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하나도 바뀐 게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환율 1180 이상의 의미는 이제 지수와 연관지어서 이제 뒤에 오늘 차트상으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 불꽃 했을 때 대형주 차트상 밑꼬리로 많이 나타났었다. 그래서 그 종목들이 지금 오늘 하이닉스 반등한 거 말고는 사실 거의 대부분 계속해서 하락세를 지속을 하고 있고 지수를 버텨주던 IT, 그다음에 반도체, 뭐 일본 이슈 전반적으로 투심이 약화됐죠. 우리나라에 둘러싸고 있는 글로벌 이슈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도 나아진 게 없습니다. 우리 하나 나아진 게 없는 와중에 이제 7월 FOMC가 마지막으로 이벤트의 그 축이 사라지는 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고점 부근 형성됐다. 방향성을 잘 보시라라고 정리해드렸던 부분. 그리고 BOJ, 지네들은 우리나라 이렇게 건드려 놓고 결과적으로는 엔화를 추가 양적 완화한다고 하면서 증시를 버텨내고 있는 모습. 그리고 이제 무역 협상 관련해서도 중국이 이제 미국 농산물을 구매하면서 일단은 7월은 잘 마무리할 것 같다. 화웨이도 제대로 완화한다. 그러면서 중국은 사실 반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는 금리 동결했고, 그래서 어떤 흐름 자체가 사실 22는 지금 조용한 분위기고, 이 부분을 이제 너무 많이 강조드렸었는데 또 실천에 못 옮기시고 계셨다면 사실 하락폭이 너무나 과대했기 때문에 조금 힘드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뭐 사실 이렇게 많은 폭탄들을 안고 가는 경우가 없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분위기는 많이 나쁘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뭐 손 쓸 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손 쓸 수가 없었고 저도 이제 저는 이 여론을 구독자 수로 파악을 하는데 개인적으로 뭐 수익은 그렇다 치고 수익은 원래 워낙 쥐꼬리여서
그렇다 치더라도 구독자가 원래는 하루에 2, 30명씩 아니면 1, 20명씩은 늘었었는데 최근에는 안 오르고 있어요. 그만큼 어느 방송을 봐도 어느 유튜브를 보건 어느 이제 나한테 기쁨을 주는 방송이던 간에 전반적으로 투심이 많이 약화됐다, 많이 지쳐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요거 분명히 말씀드렸죠. 요 때를 잘 버티셔야 또 반등할 때, 요 박스권에서 반등할 때 또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지치시고 포기하시지 마시고, 빼려면, 주식에 손을 떼시려면 요 때 손을 떼셔야죠. 여기서 살면은 돈 생기면 다시 들어옵니다. 이거는 안 돼요. 안 좋은 경우밖에 결론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양심이 있어서 오늘 새로 추가된 내용을 억지로 마련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2040선까지 회복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이 회복의 의미는 크게 두지는 않고 있습니다. 전일 4%대 하락했죠. 코스닥이 완전 폭락하면서 오늘 기술적으로 싸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무리 기관이건 외국인이건 간에 코스닥을 안 할 수는 없는데 워낙 하락폭이 컸기 때문에 싸다고 생각하는 종목들은 주워 담을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은 당연히 나와야 되는 부분이고, 또 좀 특이한 그 테마 업종을 형성한 것은 이제 의류 업종. 일본 의류 맥주 때문에 이제 화이트 진로가 상한가를 치고 있는 와중에 그 아사히랑 그래서 그 부분들 이후에 또 오늘은 의류 업종 불매운동, 일본 걸 안 산다고 하면서 토종 브랜드들이 또 상한가 가까이 치면서 정말 웃긴 시장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시장은. 이 개인 관점 말고 기관 외국인 관점에서 보면은 정말 우스울 것 같아요. 불매운동 한다고 BYC 뭐 좋은 사람들, 속옷 브랜드들, 뭐 의류 브랜드들 신성통상 상한가를 칠 그런 이슈인가 싶기도 하고요. 뭐 잘 하시는 분들은 다행이겠지만 따라서 하시거나 그러시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은데 지금 사실은 엄청 공포스러운 시장이에요. 공포스러운 시장이고 금리 인하에 대한 이슈가 호재가 아니라는 거를 이제서야 몸소 깨달으신 분이, 이제 몸으로 깨달으신 분들이 생기시겠죠, 하나 둘. 이제 그렇기 때문에 투매가 나온다라고 가정했을 때 이제 반등의 여지가 있을 만한 수준의 과대 하락폭이다라는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또 저격하지 마세요, 저를. 힘듭니다. 또 뒤에 차트를 보여드리겠지만 기술적으로도 제가 제시해드렸던 이 어디있지? 2100선과 2100선이 있었을 텐데 뒤에 있나 봅니다. 그래서 그 기술적으로도 월봉상 그 하단에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특히 코스닥은 반등의 폭이 상대적으로 클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동안 코스닥은 많이 철저히 외면했지만 또 이럴 때는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많이 치고 올라올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 추세적인 장기라고 보기는 힘들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또 그 이슈가 사라지기 전까지 정도의 어떤 그런 짧은 추세를 한 번 더 형성할 가능성이 있고, 그게 2100선까지라고 봅니다. 좋지 않다라는 내용이고요.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차트지만 나스닥, S&P, 그 다음에 이제 주요 선진국들, 유럽, 일본, 독일, 프랑스, 중국 외에는 늘 문제있던 나라들은 지난 주간으로 수익률이 좋지 못했고, 조선업종, 증권업종, 자동차 업종 괜찮았다 했는데 조선업종 또 올라오더라고요. 삼성중공업, 그 다음에 대우조선해양들이 역시 올라오는 거 보니까 이런 이익 모멘텀 같은 것들은 증시가 좋았다면 사실 훨씬 더 큰 폭으로 올라왔겠지만 이런 것들 다 빠졌거든요. LG화학 제가 많이 말씀드렸지만 LG화학 결과적으로는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는 이제 그런 부분들은 장이 빠질 때 하락폭이 컸구나. 그리고 선진국 쪽으로만 이제 자금이 몰려가고 있구나라는 부분들을 요 짧은 차트에, 짧은 이 표에 다 나타내고 있다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바뀐 게 없어요, 이것도. 그래서 이 부분들, 제가 짚어드렸던 부분들이 다 시장의 방향성을 결정하고 있어요. 22가 예상 밖으로. 코멘트가 중요하다라는 내용. 금리 인하를 결정한 다음에 그 다음날 2길 우리나라 시간으로 새벽 3시 반쯤에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이 이 금리 인하의 배경, 그리고 다음번 금리 인하를 할 것인지 뭐 그런 내용들을
살포시 던져줍니다. 그 부분들이 시장의 방향성을 결정할 거예요. 의외로 한 번 더 금리 인하를 하겠다, 한 번 더 금리 인하를 검토 혹은 뭐 생각하고 있다라는 취지의 발언이 나온다면 2100까지 또 단숨에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럴 확률은 지금으로서는 크지 않지만 어쨌든 전혀 예상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그건 또 그 후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한국을 둘러싼 많은 불확실성들이 지금 한 달 내내 써놓고 있는데 요것들이 돌아가면서 계속 우리나라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일본 주시하는 부분. 그리고 기술적 밴드 여기 써놨네요. 2020과 2100선. 이거 옛날 건데 하여튼 2020을 터치하고 2040까지 올라온 거고 8월 2일 고용지표는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결론은 지켜봐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렸었습니다. S&P의 방향성은 일단 예의주시하는 또 그런 모습이죠.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 큰 상승 흐름 속에서 잠시 쉬어가는 예의주시. 나스닥도 마찬가지고요. 고점 부근에서 한 번 더 탄력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이제 어느 정도 쉬어갈 것인지에 대한 손실 본 사람들이 있을까요? 이거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한 달 반 사이에 뭐 거의 15% 가까이. 우리는 15%가 빠졌는데요. 자, 니케이도 일단 양적 완화 발표 이후로 일단 증시가 버텨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금리 인하를 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동결하면서 방향성이 결정돼 버렸어요. 고점에서 일단 한 걸음 물러서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해석이 가능하고 달러 인덱스는 뭐 올라가고 있습니다. 환율 같은 부분에서는 1180선이에요. 요때 2100, 우리나라 지수로 2100, 1180선에서 지금 고점을 형성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지수가 환율이고 이게 코스피 지수입니다. 딱 보면 차트가 반대로 가고 있죠. 딱 반대로 찍어 놓은 것처럼 어쨌든 외국인이 주도하는 한국 시장에서는 결과적으로 환율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반등이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다는 부분도 일단 환율이 좀 떨어지겠죠. 미국이 금리 인하를 단행한다면 그러면은 정말 우리나라가 정상적인 그 힘을 가지고 있는 국가라고 한다면 환율을 내렸으면 일단 빠져야 되는데 그 부분이 정상적인 시장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반등이 일부 환율이 빠지면서 증시가 조금 더 올라올 수 있는 기술적으로 반등을 예측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중국은 아까 앞에 보셨다시피 화웨이랑 미국과의 어떤 그 분위기가 호전되면서 증시가 상승하는 모습 3100까지 또 올라왔어요. 결과적으로는 우리나라만 힘들다라는 모습이고 야간 선물 지금 현재 7시 반 정도 된 시간 0.5% 빠지고 시작하는 모습입니다. 보세요. 이게 또 정말 공포스럽습니다. 우리나라는 2100에서 순식간에 내려왔고 그래서 밴드를 일단 2100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2100선으로 보면 이 초록색 200선이 저항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고 2020은 상대적으로 이거 보세요. 제가 7월 26일 날 방송했습니다. 목요일인가요? 금요일인가요? 아무튼 2066에서 2020까지는 보자. 오늘 딱 어떻게 보면 딱 찍고 또 올라온 겁니다. 2020에서 기술적으로 38까지 반등하는 그런 모습이었고 120 월봉의 의미는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또 마침 반등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펀더멘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2020을 더 무너진다고 생각하는 거는 그 다음에 2020이 정말로 무너지고 난 다음에 그때 대해서 생각하시면 되고 미리 공포스럽다고 미리 팔고 하는 거는 또 타이밍이 엇박자로 나는 이제 그런 상황인 겁니다. 코스닥도 정말 중요한 선이 600선이라고 보여지는데 일단은 오늘 반등하면서 기회는 조금 더 후로 미뤄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상대적으로 거의 저점 부근입니다. 1년 전의 저점 부근이고 610선 아니면 600선 정도에서 저는 코스닥이 이번에는 더 크게 올라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根本적으로 업종들이 다 힘이 없어요. 수급들이 뭐 세 자릿수가 되는 경우가 거의 없고 금융업 쪽 많이 빠졌어요. 그리고 전기전자 업종에 1000억이라는 숫자를 잘 한번 보시고 하이닉스가 안 빠졌기 때문에 오늘 이 외국인들의 매수 IT 반도체 매수가 좀 들어온 것처럼 보였어요. 결과적으로 고점이거든요. 이게 추세적으로
완전 돌아섰다라기보다는 특히 뭐 펀더멘탈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빠지진 않았다 수준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역시나 어제 외국인들이 팔면서 이 또 고점 부근에서 밀리는구나 저항 받는구나 했는데 오늘 또 다시 들어오면서 분위기가 반전되는 그런 모습이고 전 이게 처음 봤어요. 그래서 너무 웃겨서 캡처한 건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가 하락 과도인 줄 알고 스쳐 지나가는데 주가 상승이 과도하다. 조심하라는 내용인 것 같은데 참 내용은 사실 뭐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도 진작에 해주든지 참 우스운 내용입니다. 아까 1,000억 정도 외국인들이 그 IT 업종, 반도체 업종을 샀다는 걸 보여드렸는데 외국인 전체로 수급으로 봐서도 1,400억 수준밖에 안 되는데 거의 IT 집중되어 있다. 그래서 대형주의 거의 70% 이상이 시장의 흐름을 확실하게 주도하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전기전자 업종의 1,000억 원이라는 숫자. 언제든지 외국인들이 주도하는 시장에서는 전기전자 반도체를 안 할 수 없어요. 바이오 아니고요. 반도체를 안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기관이 샀던 종목들을 보면 사실 큰 흐름에서 도움될 만한 종목은 없는 것 같고요. 상상이라는 새로운 종목이 올라와 있어서 한번 봤고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이제 큰 흐름들을 잘 가져갈 수 있는 종목들을 작게나마 담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상상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더니 이거는 상상인 증권 요새 또 한창 나오더라고요. 상상인 증권 금리 많이 주고 뭐 이런 CMA에 무슨 회사인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온라인 회사 같긴 한데 어쨌든 상상인 증권하고는 상관없는 회사 같습니다. 이름만 똑같고 상상인은 전산 프로그램 개발하는 회사. 그래서 데이터 요새 빅데이터나 뭐 이런 데이터 관련된 주식들이 많이 움직이더라고요. 영업이익도 이렇게 알짜배기로 나오고 있는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또 의외로 하나를 발견했다라는 부분. 성장 속도가 무섭죠. 매년 500억씩 영업이익이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배주주 순이익률도 내 자본 내고 수익 얼마나 챙겨갔냐 1억 넣으면 30%씩 가져가는 겁니다. 27% 이거는 엄청난 숫자라고 보여지고 삼성물산을 예로 들면 이제 지배주주 순이익률이 많이 낮죠. 뭐 배당 많이 주고 뭐 관리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어쨌든 영업이익이 많이 나는 측면 대비해서 지배주 순위이 사실 제일 중요하거든요. 정말 내 돈 가지고 얼마나 벌었느냐를 나타내는 재무제표 수준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 상상인이 괜찮다. 마침 또 흐름이 나쁘지 않아요. 61선 타고 꾸준히 상승하는 거래량이 터져 있으면서 한 번씩 매집하는 모습이 보이죠. 그래서 이 60일선을 타고 쭉 흐름을 잡으면서 거래량도 뜨문뜨문 매집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제가 차트를 유심히는 안 보는데 이거는 누가 봐도 눈에 띄는 모습이라서 제가 주가도 마침 뭐 낮은 국면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를 저점으로 보더라도 약 한 10% 내외 수준이니까 유심히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종목 몇 개만 또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종목을 비중을 좀 줄이려고 해요. 아무래도 만도는 일단 삼총사 중에 가장 선두로 그동안 사실 많이 못 올랐었기 때문에 추천드린 이후로 많이 그나마 오르고 있는 종목이 아닐까 싶고 SL 마찬가지. 현대차가 못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200선까지 결과적으로는 오를 것 같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이 많이 팔면서 추세적으로 너무 나쁜 흐름인데 이제 그나마 저점 부근에는 왔거든요. 1차 저점 매집, 2차에 200에선에 그래도 신뢰도가 꽤 있는 이제 그런 모습이니까 단기적으로 120일선은 벗어났지만 파란색에 큰 걱정을 안 하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현대차 지켜보시고 모비스도 마찬가지 올라가 있고 증시가 올라올 때는 가장 먼저 올라올 텐데 일단 조금 지지부진한 모습이고 이 자동차 업종들이 오르는 이유들은 영업이익이 컨센서스 대비해서 많이 올라왔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 많이 올라왔다. 자동차 시장이 글로벌리 약세 시장인데도 불구하고 중국을 벗어나서 중국에서 자동차 한국 거 지금 많이 안 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실적으로 보여줬다.
한국전력은 27,600원에서 오늘은 조금 빠졌지만 나쁘지 않은 흐름인 것 같아요. 미리 잘 사셨으면 조금 여유가 있으실 거고, 명성 TMS도 역시나 상한가 이후에 요 차트에서는 이렇게 됐었거든요. 오르고 바로 뺐는데 오늘 또 도지 그리면서 내일 흐름이 또 조금 기대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LG 디스플레이도 결과적으로는 저가에 또 왔네요. 정말 애증의 종목이 아닌가 싶고, 전반적으로 장이 뭐 많이 빠졌기 때문에 사실 그걸로 위안을 삼고 싶은데 하락폭이 과도하긴 합니다. 18,000원에서 뭐 반등 한 번 없이 빠졌으니까. 실리콘웍스도 200에선 대부분 종목들이 200에선을 이탈했죠. 윗꼬리 이후로 대형주들 실적 우수주들이 많이 빠진 것 같습니다. 실리콘웍스 이게 뭐야? 이게 오늘 거고 이게 어제 거. LG 디스플레이 또 나왔네. 자, 오늘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뭐 제가 언급해드리지 않은 종목들 다 보고 있으니까 너무 섭섭해 생각하지 마시고요. 혹시나 너무 궁금하고 너무 힘든 종목이 있다 하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혹시 본다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고, 그 다음에 7월 내일이 마지막 날이죠. 힘내시고 8월도 재미있는 주식 할 수 있도록 저도 기대를 해보고 저도 도움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7월 한 달 고생 많으셨고요.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